그 뒤에 보시면 수업 지도안 작성 예시 자료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만 좀 하시라고 제가 먼저 드린 건데요. 요거는 그 뒤에 자료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지 자체가 우리 서술형 시험처럼 문제가 제출이 돼요. 그 문제지의 조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그 시험 지도안 양식이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련 자체는 이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모든 지역 전부 다 같은 문제지입니다. 문제지를 제시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는 지도안 시험을 1시간 정식으로 안 본다 뿐이지 구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는. 그래서 어, 시간도 짧아요. 1시간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서 그 25분 동안 구상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구상을 해서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서브노트 만들듯이 혹은 뭐 썸네일 스케치하듯이 이제 내가 도입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대략적으로 이제 스케치하듯이 이것저것 적어서 이제 구상하는 시간이 별도로 제시가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1시간 동안 시험을 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술형 시험 볼 때하고 똑같습니다. 글씨 따박따박 쓸 것, 그리고 수정실에는 2줄만 그을 것, 수정액 쓰면 안 되고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딱 요구하는 그대로만 적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지를 보시면 그 문제지 안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게 서술형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1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안배도 필요하고, 우리 서술형 할 때와 똑같이 문제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기호 혹은 어떤 부분에 밑줄과 빈칸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나눠주면 60분 동안 시험을 본 상태에서 얘를 제출을 하고 이제 채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일반 지역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현 발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순번을 정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가면은 이제 자기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맞추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표하러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호명을 하면은 이제 그 옆 교실로 가서 빈 강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순번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할 때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지를 이미 푼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거라서 딱 들어서면은 교탁에 들어서면은 이제 앞에 그 감독관들, 채점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시간 같은 거 재주신 분. 그래서 적게는 3분, 많게는 5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탁에서 발표를 하면은 여기서 한 5m 정도에서 한 4m 정도 앞에 이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가까워요. 좀 부담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채점을 하는 분들이 5명 정도가 앉아 계신데, 이 5명이 각각 다 연기를 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5명이 자기의 맡은 바 연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한 분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마다 웃어요. 한 분은 아예 여러분 보지도 않고 교탁에 뭔가 끄적끄적하면서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무표정하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인상을 쓰고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 얼굴들을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개무시, 그냥 투명인간 처리하시고, 괜히 막 내가 어떤 얘기 했는데 한 사람 누나가 마주쳤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내가 틀렸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해서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 강의장에서 강의장과 여러분들이 몰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문 열면서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앞에 딱 서서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 그 순간 그냥 무아지경, 강의장에 아무도 없고 근데 나 혼자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연기의 이제 핵심은 수업 지도안이기 때문에요.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발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할 텐데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작성 조건이 있고 좀 이따가 발표하게 되는 발표 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안에는 적어야 되는 항목이 뭐 8가지였어요. 근데 봤더니 발표 조건은 5가지야. 그러면 그 5가지만 발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지에는 도입부터 어, 표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 감상은 이제 발표 그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조건을 봤더니 도입하고 전개까지 다 쓰는 게 있었는데 발표 조건에는 전개만 발표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입을 발표하면 안 되겠죠. 발표는 전개만 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표 조건일 때만 그것만 발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도입 제일 첫 부분에 뭐 해요, 보통? 여러분들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문 열고 들어와서 자, 반장 인사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러면서 이제 괜히 막 그 왜 동기유발할 때 수업 시작할 때 멘트 있잖아요. 이거를 무작정 꺼내시는 분이 계신데 도입의 첫 부분이 그걸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발표 조건이 감상이야. 근데 왜 갑자기 또 수업을 시작해요? 감상이면 이미 앞에 거 다 지나갔고 표현까지 다 했고 자 칠판에 그림 다 전시했죠? 이런 식으로 멘트를 먼저 꺼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감상 부분은 정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멘트를 어떻게 꺼내냐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도 제가 다 발표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번 풀어보시고 저한테 주의사항은 몇 번 좀 지적받으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요구 조건이나 발표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 감점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발표 조건과 작성 조건은 따로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간혹 어떨 때는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문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제가 서술형 때 얘기하는 것처럼 요구대로 해라. 요구 파악하는 훈련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표 조건에 따라서만 발표하면 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아예 도입 부분에서 이거 할 때는 첫 멘트를 이걸로 해라라고 몇 가지 틀을 정해 드릴 겁니다. 전개일 때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첫 멘트를 일단 목소리 좀 크게 우렁차게 그리고 이제 밝게 일단 탁 내뱉고 나면은 그 뒤에 멘트들은 이제 술술 잘 풀리는데 이 첫 멘트를 버벅거리거나 너무 긴장해서 좀 자신 없게 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첫 멘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보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다 마치고 나면 일반 지역 기준으로 20분이 맥심 시간인데 만약에 내가 자 지금 발표 조건이 어 전개해서 감상까지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설명을 막 하고 발표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 아직 감상이 남았는데 저 뒤에 감독관이 끝났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나는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20분을 내가 넘긴 거라는 거죠.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자, 이거는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시간 조절 잘못해서 앞에서 쓸데없이 너무 길게 얘기한 거예요. 표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감사한 부분 얘기할 게 이만큼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그냥 내 흥에 막 그죠? 넘겨가지고 이제 뒤에 발표를 못 하게 되면은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뒤에를 발표를 못한 거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겠죠. 앞에서 아무리 발표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 안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데, 자, 문제는 넘기면은 뒤에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감점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발표를 다 했는데 고작 1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난 다 끝났어.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끝나고 여기 서 있으면은 여기 5분 중에 누구도 끝났으면 나가서 얘기 안 해요. 그냥
서로 가만히 있는 거야.